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웃기는 뉴스! 이게 수화로 네. 박수를 뜻한다고요. 네. 여러분들을 위한 박수입니다. 추미애 장관한테 근현이라고, 야, 정말 이거는 제가 이 말을 옮기지 않고 싶으나 제가 정확하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더러운 단어를 제 입에 담도록 만든 서민 교수에게 정말 분노가 치미는데요. 추미애 장관에게 이 극악한 욕설을 하는 놈도 문제지만 이걸 그대로 아무런 비판 없이 기사화하는 기레기들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웃고 시작하자고요. 자, 우리의 찰스. 네. 추미애와 윤석열 갈등의 본질은 문 대통령의 무능. 아, 이 안철수 씨 없었으면 우리가 웃기는 뉴스 어떻게 진행할 그러니까요. 뻔했습니까? 네. 그래서 쭉 읽어봤어요. 근데 헤어컷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이게 오늘 10월 6일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최근에 어디 뭐 또 뛰러 가셨나 보다. 최근 사진을 안 썼어, 뉴스원에서. 자, 헤어컷 하셨는데. 아니, 저는 다 떠나서 이렇게 남의 리더십을 지적할 만큼 유능하신 분이 왜 본인의 당은 그렇게 냅두시는지, 그리고 한 번이라도 뭐 어디 나와서 성공적으로 당선이 되거나 이랬던 적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친구를 잘 사게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진중권이나 서민 같은 친구들을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하니까 자기가 그 정치평론가인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뭐 추 장관과 윤 총장 중에서 양자택일 하라 이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고 무서워 이러면서 추미애 장관 뭐 내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을 보셔야 되지요. 아,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검찰 권력이 이렇게 과도하고 과대했었구나. 그래서 검찰 개혁이 그만큼 필요한 거고, 추미애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현장에서 싸우면서 마지막 그 저항하는 세력들과 백병 정도 불사하고 있구나. 이런 틀로 보는 것이 역사에 한목적적으로 제대로 보는 것일 텐데, 자기가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계속 청와대만 보이는 거야. 이걸로 청와대를 압박한다? 이게 압박이 됩니까? 근데 전 재밌었던 게, 이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웃기는 뉴스인 이유가, 이런 거 있잖아. 말로 하는 예술이에요. 그죠? 정치는. 근데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단호할 때는 추상 같은 이런 말을 썼어. 근데 추상이 무슨 뜻이에요? 서리빨이란 뜻이에요. 가을의 서리라는 뜻이거든요. 가을의 서리 같은 이런 수식어를 딱 던지고 뭐 단호한 추상 같은 뭐 언명 뭐 이런 식의 말로 가야 되는데, 추상 같은 서리빨 기운 동호를 반복하고 있어. 동호 반복. 역전압 이런 느낌. 역전압. 네. 라인선 금 밟지 말라 이런 거. 응? 여기 되게 말하는 사람이 후져 보이는 언명 태도거든요. 그게 온 우주의 기가 너를 도와줄 거다. 응? 이런 거 있잖아. 솔선을 수범해야지. 뭐 이런 거. 그때 그 사람은 감옥에 있잖아 지금. 보통 그렇게 말은 자기 생각을 보여주는 그릇이잖아요. 우리 그릇이 보이잖아 지금 우리 눈에.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정치 비평도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정치 비평도 안 돼. 추상 같은 이런 말을 자주 멋있으니까 쓰긴 쓰는데, 이 추상이라는 거는 추상화 추상도 있지만 이 가을서리, 얼마 전에 상강이었잖아. 상강 서리가 내리는다. 이게 서리 상자란 말이야. 이게 아래가 이상호 할 때 상자인데, 추상 그 추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가을서리처럼, 가을의 찬서리처럼. 이렇게 추상 같은 이라고 해놓고 말은 서리빨 그 동어 반복하면은 문장이 후져집니다. 난 기자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아. 기자 같은 거 하시면. 네, 눈에 이렇게 글이 잘 보여. 그런 거 하면은 뭐 이런 거 추장관의 망나니 칼춤 이런 거는 상당히 꼰대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네. 요새 사극에서나 망나니가 나오지 잘 몰라. 이 망나니가 주는 그 뉘앙스를
이 신세대들은 몰라요. 응? 뭐 어그로 이런 말 좀 공부 좀 하라고 저처럼 지희 씨한테 계속 물어보잖아. 검찰을 무력화하는 추장관의 망나니 칼춤 이런 거 지금 시대에 안 맞는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평론이라도 제대로 하시려면 네. 좀 말을 좀 잘 골라서 썼으면 좋겠다. 자, 또 웃기는 거 하나 있어요. 네. 동양대 교수들 위조 함구에 대한 진중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TV조선과 채널A가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 이거 진중권 씨가 트로이의 목마 아니냐 말이야. 네. 엑스맨 아니냐 말이야. 이런 지적들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중권 말을 계속 받아다가 장사하던 자들이 진중권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하고 막 서둘러서 장사하다가 된통 식당에서 식중독이 났어. 그러면 식당 망합니다. 하물며 작은 동네 앞 분식점에서도 이렇게 식재료 살 때는 목숨을 걸고 식재료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십니다. 우리 영세 사업자들도. 근데 TV조선 채널이 그때 쓸 땐 좋았지. 근데 사실과 다른 말이야. 그래서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6개, 5개예요. 각각 법정 제재가. 현행법상에서 당장 뭐 방송 금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오겠지만 네. 이렇게 싸우면 좋을 일은 하나도 없죠. 자,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 7년 만에 조선일보가 현송월 총살 오보를 인정했다. 현송월이 총살됐다 네. 라고 하는 보도. 조선일보 베이징 특파원. 지금도 잘 나가요. 이 오버 쓴 친구. 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절대 권력은 스스로 단죄하지 않죠. 7년 만에 인정했어. 겨우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살아있는데, 제가 올 작년인가요? 하노이 가서 현송월 씨 인터뷰를 국내 언론 유일하게 했잖아요. 대답은 못 받았습니다만. 여하튼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보였죠. 네. 더구나 오보도 김정은 옛 애인 음란물 찍어서 총살돼 이런 식으로 썼어요. 더럽게 썼잖아. 이건 사실 찌라시 수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됐다 이런 식의 찌라시도 이런 건 잘 안 하죠. 네. 그런가 하면은 음란물을 넘어서 그때 보면 막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일부는 성경책을 소시한 사실이 적발돼서 이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전반스 등 이른바 교회를 정치화하고 있는 수구 교회와 매체들은 또 눈이 뒤집히죠.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고사포로 사형해? 이래서 엄청나게 이른바 우리가 냉전으로 회귀하는데 일조를 했던 대표적 오보거든요. 요거는 요렇게 말고 다른 방식으로 반드시 처벌을 받고 저는 평가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간 100주년 맞아서 주요 오보를 소개했다는 건 100년에 한 번씩 반성하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더구나 오보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소개하잖아. 이거를 장사 속으로 정말 조선일보스럽습니다. 아 진짜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뭐요? 조선일보스럽다는 네, 말.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했다. 조선일보니까 조선일보 빼고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이러니 뭐 언론 신뢰도가 올라갈 수가 없죠. 언론 신뢰도가 높아지는가 했더니 계속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보도. 뭐 보나마나죠, 이런 거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 MBN 어떻게 되냐. 제가 이번 주에 아마 MBN 승인이 취소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찌라시가 돌았어요. 6개월 업무 정지. 요건 근데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승인 취소가 유력한 것 같아요. 시민사회가 이번에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혐의 자체가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봐줄 수가 없다 하는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시작부터 잘못된 그런 그렇죠. 방송국이다라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또는 시장 경제 원칙을 정면으로 어겼잖아요. 네. 그렇죠? 지네 지네 돈 가지고 이렇게 꾸며서 낸 거 아니야, 600억을.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모든 그 사업자 승인 과정의 절차를 형해화시킨 거예요.
절차를 의미 없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본들이 들어오는지를 보고 이 자본들이면 상당히 뭐 건강한 투기 자본들 아니고 건강한 제조업 중심의 좋은 자본들이고 이런 돈으로 좋은 방송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거든요. 승인 과정에서. 근데 그 돈이 가짜로 들어와 있어. 차명으로. 지네 돈이. 그건 국가를 상대로 이거는 업무 방해한 사기친 거예요. 거 아니에요? 사기친 거? 그렇죠. 네. 업무 방해하고 사기친 거죠. 그건 처벌을 지금 해달라고 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시민사회가 처벌 사안이지 이건 재승인을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거는 이번 주 중으로 경영진 최종 의견 청취 듣고 이르면 금요일쯤 승인 취소가 의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년 동안은 영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네. 고발뉴스가 인수할까? 그럼 너무 좋겠네요. 네. 3천억 있어요. 우리도 꺼서 하면 돼. 우리도 그렇지. 분식회계 해가지고. 분식회계 하면 되지 뭐. 그러나 우리는 MBN처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안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열받았던 서민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이 비선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럴 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런 기사들 사이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12,000문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고. 자, 저희 그냥 별것도 없고 그냥 웃기는 뉴스 조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들 들어와 주셔서 정말 더 조금 웃겨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세게 웃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겸손한 태도로 방송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고발펀드 만들어서 MBN을 사라. 그거 괜찮네, 고발펀드. 그 고발펀드 한 3천억 모으려면 한 10년 하면 모을 수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9년이면 가능합니다. 자, 요거에 이제 방시 방간에 조선일보인데 서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내가 추미애를 좀 아는데 구라의 달인이다. 얼굴이 네. 철로 됐다. 요런 따위의 막말을 제목으로 올린다는 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원소스가 어떤가를 이제 찾아가 들어가 봤죠, 제가. 네. 근데 이 사진도 이게 뭐야? 조선일보 데이터베이스라는데 요런 턱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괴는 거, 손에다 턱을 괴는 요런 행위는 얼굴에 좀 자신 있는 사람이 얼굴을 좀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속이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추미애를 잘 아는데 그 X는 국회에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해도 구라의 달인이다. 이 구라 같은 말도 언론이 쓸 말은 아닌데 여하튼 서 교수가 썼어. 근데 그 X가 뭘까? 그 X가 뭔지를 이 기자, 박상기 기자는 봤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X가 만약 그 년이라고 하는 말이었다면 이런 말 자체를 옮기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지저분한 말, 욕설로 도배된 SNS의 폐해를 문제 삼고 점잖게 꾸짖는 게 최소한 언론이라면 해야 될 일이죠. 거리의 청소부가 더럽다고 그 전날 오바이트 해놓은 거 그냥 들어하고 지나가면 됩니까? 그거 청소하는 게 우리 기자들의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년이라는 말을 지가 집단에도 들어왔던 게지. 그러니까 X라고 지우고 이 기사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서민 교수의 언명의 의미와 권위를 부여해 준 거잖아요. 한마디로 동의한 거잖아. 네. 공범이 된 거잖아. 실제 이런 보도가 일제히 언론에 인용이 됐어요. 중앙일보도. 네. 근데 만약에 진보 진영의 어떤 그러니까 보수 쪽에 불리한 그런 발언들, 보수 쪽을 꼬집는 스피커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근현이라고 했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 났겠지. 만약에 이를테면 이쪽 진보 진영에서 저쪽 상대방 뭐 조수진 뭐 의원 같은 친구한테 뭐 근현 뭐 내가 좀 근현 좀 아는데 뭐 이렇게 해서 썼대봐. 난리 났지. 그러면 난리 났지. 그 인용도 안 할 뿐더러 그 막말 욕설 한 자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3박 4일을 아마 비난을 할 겁니다. 3박 4일에 그치면은 걔들이
기레기가 아니게 없어질 때까지 합니다. 갈아 마실 때까지.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라도 하나 쫓아낼 때까지 다시는 못. 그럼요. 네. 방송에서 하차하신 분 경험상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앙센터신문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말을 그냥 드라이하게 인용합니다. 거짓말의 달인이다 정도.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여기에는 그 X라는 말 자체를 인용하지 않았어요. 선별적으로 인용해서, 선택적으로. 자기들은 이 문제의 표현이 잘못된 건 알아. 하지만 추미애를 조질 수 있는데 이게 아무리 더럽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5바이트 돼 있는데 옆에 이렇게 주워가지고 손님상에다가 그냥 똥은 이렇게 치우고 요거 살짝 건져서 물에 한번 씻어서 이렇게 손님상에다가 올린 거예요. 네. 이런 식당이 있으면 망해야 됩니까? 계속 흥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식당이 있다면 망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제발 사필 기정의 증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식당은 망해야죠, 여러분. 자, 페북에 한번 욕설을 들어가 봅니다. 서민 교수. 아직도 안 고쳤어. 제가 혹시나 수정할까봐 캡처를 받아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자, 여기 보면 매우 강력하게 힘을 주어놨어요. 서민. 여기 보면 내가 추미애를 잘 아는데 그년 국회에서 거짓말은 구라의 달인이다. 얼굴이 철로 된 분이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오자라고 주장할지 모르니까. 은연. 강조한 거죠. 그죠? 네. 정말 이런 지적까지 해야 되는. 근연은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응이 네. 빠졌구나. 네. 그 와중에. 그래 놓고 이게 언론 보도가 지금 어제 오후 3시에 써가지고 일제히 언론 보도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이거를 좀 수정하든지. 아니 그럼 본인이 추미애 장관을 어떻게 무슨 이유로 잘 알아요? 뭘 어떻게 잘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도 웃긴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젠더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에서는 좀 이런 거 좀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또 정의당을 봤는데, 정의당은 추미애 조직위에 열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제물로 지지층 동원한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정의당 대표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추미애 윤석열 찍어내기로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은 이 추미애 관련된 입장이 없는데 기존의 입장을 보면 추미애 장관을 지금 찍어내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정의당도. 정의당 서민 교수 관련된 발언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없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그 정의당의 정의로운 젠더 민주주의를 주창하시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누구도 아직 언론 보도상에는 류호정 의원이나 장혜영 의원님이나 같은 여성 정치인, 선배 정치인 추미애에 대한 언론의 서민 교수를 앞세운 거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그러니까 제기하지 않고 그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성의 인권, 모든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뭔가 정의의 사도인 척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선택적으로. 네. 그 여성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서 제도권 언론이라든가 정치권 또는 SNS를 통해서 명예와 여성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하면 같이 손잡는 게 진정한 젠더 운동 아닙니까?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뒤늦게라도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민주당에서 소속이 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여자로서 이 말 정말 가만 안 뒀을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지금 딱히 이거에 대한 대응을 안 하고 계신 거죠? 적어도 이제 고발뉴스 보도 이후에는
좀 대응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진짜 좀 외로운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네. 아픕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같은 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여자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당장 사과하라라고 한마디라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네, 좀 우리 안타까웠습니다. 진혜섭 PD가 네. 저한테 썸네일에다가 근연이라고 하는 말을 박으면 또 보나마나 노란 딱지 뜰 텐데 그러더라고. 근데 네. 이걸 그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얼마나 극악한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네. 뭐 항상 우리가 노란 딱지 뜨니까.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엔 그랬을 거,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를 좀 애매하게 써놨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X. 네, 그러니까 그녀는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오타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네. 분명히 보시는 것처럼 근연이라고 명백하게 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녀는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오타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 그렇지. 요거는 자기 네. 알리바이야. 네. 만약에 그년이라고 너 얘기했어? 그러면 자기가 도망갈 구멍을 그녀는이라고 하려고 했다 라고 이렇게 알리바이를 남겨놓은 겁니다. 네. 그러면은 최소한 조선일보가 그 X는 이라고 해서 보도했을 때 이거를 문제제기를 하든가 네. 했어야 되는 것이. 여기 보면 분명히 조선일보 X. 보도는 그년은. 네. 그 X는 이라고 그 문장을 오히려 조선일보가 퇴로를 막아놓은 셈이 되는 것이죠. 알리바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분명히 욕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놨어요. 조선일보. 그러니까 조선일보 때문에 오히려 서민 교수는 아마 소송을 네. 당하더라도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민 교수도 누군가가 자기 가족에게 그년은이라고 꼭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좀 겪어봐서 아는데요. 네. 남을 고발하면, 남을 해코지하면 그만큼 받습니다. 네. 제가 평생을 고발 기자로서 고발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럼 그만큼 와요. 그걸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고발인 거잖아요. 근데 고발은 똑같아요. 모두 양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고발하면 그 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거 알면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서민 교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속보를 또 내일 또 챙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일보가 서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지사가 거의 유일하게 정치인으로서는 천황폐하 만세라고 외쳤고 비행기 사다 주고 말이야. 그리고 북한군 남침했을 때는 김일성 만세라고 누구보다 먼저 호에 뿌렸던 신문이 니들 아니야. 독재자 전두환은 뭐 시대 영웅이라고 찬미하고 그랬던 니들이 뭐 나를 비판해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정면으로 받아버리잖아, 이재명. 근데 이걸 또 이재명이 왜 조선일보를 비판하나? 네. 라고 또 쓴 기사가 있더라고요. 읽어봤는데 별 뭐 읽을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처럼 이렇게 언론하고, 왜냐면은 여의도에서는 언론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없다라고 의원들도 그렇게 그럼요. 다 생각을 하고 정청래 있기 때문에. 의원은 그냥 한낱 문화일보랑 싸웠다가도 작살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국회의원 못했잖아. 기자들하고는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여기 보면 제가 뭐 읽을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저는 읽었잖아. 어찌됐든 간에. 장석희 기자 얘기는 그거야. 이낙연이랑 당내에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이게 외연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요거는 이재명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분석을 하고 계시네요. 뭐 의미 있는 분석일 것 같아요.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낙연, 이재명 지지율 관련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는데 되게 의미 있는 게 3, 4, 50대 3, 40대 특히 4, 50대 이 4, 50대가 사실은 여론조사의 바로메타거든요. 20, 30대는 잘 바뀌어요. 이 사람들이 정보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뭐라죠? 민감도는 되게 크지만 4, 50대는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4, 50대는 이제 나름대로 관록이 있고 인생생활의 경험이 있으니까 잘 안 바뀌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 이낙연에서 이재명으로. 요게 바로 올해 8월.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납니다. 40대에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40, 50대는. 근데 이낙연 우리 대표님 거의 50%를 육박하고 계셨는데 21%로 떨어진 반면 20%에서 30%로 이재명 지사가 크로스를 해버렸습니다. 50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게 이제 이른바 40, 50대가 상당히 윤리적인 386 출신도 있고 윤리적인 분들이라서 똥파리, 뭐 형님, 뭐 정신병원, 뭐 형수님 욕설 뭐 이런 걸로 이른바 뉴비씨 등 민주당 내 갈라치기 하던 이른바 정치 자영업자들이 워낙 SNS를 통해서 도배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를 수구 언론들이 김부선 등을 앞장세워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평가가 짙었거든 40, 50대. 근데 요게 대법원 소송을 통해서 클리어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뒤바뀐 것 같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뒤바뀌기가 쉽지 않거든요, 40, 50대가. 정말 어렵게 뒤바뀌는 게 바로 이제 검사들에 대한 수사예요. 검사는 절대 기소되지 않는다. 뭐 이런 대마 불패 이런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김홍영 검사, 추미애 장관이 지난 또 추석 때인가요? 김홍영 검사 추모를 하는 사진도 올리고 했었는데 검찰 권력, 부패한 검찰 권력의 전형적인 피해자로 김홍영 검사를 상정한 것 같아요. 검찰 개혁 결과로서 그 전직 부장검사가 4년 반 만에 기소됐다. 이거는 엄청난 사실은 기사거든요. 검찰 바로 세우기가 이제 본격화된, 이미 시작은 됐고 본격화되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뭔가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뭔가 정권이 바뀌면서 세상이 바뀌면서 이게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이 사진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뭐 윤짜장 관련된 저희가 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진 한번 좀 바빠도 더 보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번 국감 때 단적으로 이 사진 한 장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법무장관한테 내 부하가 아니다라며 자기 정치를 위해서 국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그리고 또 마지막이어야 될 정치 검사 같은데 한 손으로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허리도 굽히지 않고. 그러니까는 검찰 건드렸다 이거예요 지금. 네가 그러니까. 감히 우리 검찰을 건드려? 이런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검찰 공수처 설립 반대하고 이런 야당 쪽 의원들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소심하게 복수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뭐가 이게- 멋있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에게 충성하는 네. 그러니까 조직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정치 검사였다는 걸 전적으로 보이잖아요. 여기다가는 다 이렇게 90도 폴더로 근데 이렇게 허리가 굽혀지는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이 왼손도 오른손에다 갖다 붙일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저 원래 배에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웃기라고 한 말은 아니죠? 네, 아니 웃기라고 한 말인데. 제가 웃어드립니다. 네. 지희 씨가 한 말씀 하실 때 제가 웃어드려야 돼요. 네. 그래야 또 계속 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은 저는 뭐 요거 추미애 장관 윤석열 비겁하다. 수사 지휘가 부담은 칙이라도 걸어야지 말이야. 요거는 그쵸. 홍콜라 홍발정 선생이 하신 말이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직을 던지고 나와서 정치를 하면 돼요. 그렇지. 근데 부당한데 그걸 따로 불법이라면서 따로 왜? 그렇죠. 왜? 아직 타이밍이 아니니까? 되게 웃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언론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아니 직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던지고 나와서 자기가 정치를 하면서 그 부당함을 계속 밖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에서 그 보호막 안에 있으면서 여기는 부당해요 여기는 부당해요 이렇게 외치고 있으면 그게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또 진정성이 있다고 멋있다고 하는 언론들 밑에서 또 그거를 뉴스를 보면서 그걸 믿는 사람들 너무 화가 근데 납니다. 이게 자꾸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지금 무너진 운동장이다. 운동장이라는 존재는 이미 저들에게 넘어가 있고 우리는 가설 이렇게 다리를 통해서 서로에게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유튜브는 플랫폼이 좀
상당히 브로드캐스팅이 아니라 내로캐스팅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의 검찰 개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소식도 기뻤어요. 통신 기록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서울 남부지검에서 검사 접대 의혹 전담 팀이 생겼잖아요. 물론 이 라임 팀도 다 바뀌었지만 검사 접대 수사팀이 따로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김봉현과 관련된 그 인사들 통화 기록 다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사들을 포함한 거죠. 뭐 검사들이 또 술 안 처먹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 까야 되니까. 네. 어차피 이거는 뭐 수사 대상이니까 이거는 뭐 얄짤 없습니다. 지금 핸드폰 다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김봉현 앞에서 분명히 뭐 윤짜장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상대방 전화 번호가 찍히면은 조사해야겠죠. 윤짜장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않고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윤짜장 전화번호 딱 나오면 진짜 골 때리겠다. 그죠? 그때 만약에 사실이면 윤짜장의 얼굴 표정이 궁금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한 말 다 거짓말이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자, 궁금합니다. 네. 통화 기록은 뭐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네. 뭐 대포폰 썼을 수도 있습니다만 까면 나옵니다. 네. 검찰 수사는 정말 어떤 점에서는 정말 위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의 위세가 있는 것이죠. 검찰이 작심하면 나옵니다. 그걸 지들도 아니까 그렇게들 어디 가서 위세 부리고 그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마음 먹었잖아 지금. 그리고 검찰 전담팀에서 자기네 성과 안 내면 안 되잖아. 분명히 뭔가 나올 거라고 저는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웃기는 뉴스 많은데요.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웃고 넘어갈까요? 네. 10여 차례, 10차례 열린 환노위 국감에 한 번도 출석 안 한 박덕흠. 박덕흠 실종됐어. 네. 그때 중간에 또 무슨 건설협회 회장인가요? 만나가지고 또. 그러니까 수사 대상자들과 밥 먹고 있다 또 네. MBC한테 걸렸어요. 맞아요. MBC 보도 난 그때 정말 박수 쳐주고 싶었는데 국감 관련한 기획기사, 현장성 기획기사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밥 먹는 걸 취재했어. 이런 거 절대 보도 안 하죠. 네.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돈 챙길 건 또 다 챙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당은 또 다 챙겼다는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결석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박지희 씨가. 네, 정말 싫어요. 결석을 했으니 이분은 그게 집계가 불가능입니다. 집계가 불가능해요. 네. 자, 이 밖에도 웃기는 뉴스 몇 개 더 있는데요. 살짝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